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17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특재 언니도 없네. 특재 언니 어디 갔지? 오금미님 들어오셨고요. 네, 오늘 20페이지 의식지도 해설 20페이지요. 다섯 번째 줄 끝에서부터 다시 할게요. 네, 이 책에서 사랑의 수준을 읽으면 그 수준에서 사는 이가 거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성의 수준이자 높은 가능성, 진리 자체를 위해 진리를 추구하는 400대에 있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 더 높은 수준을 얼핏 볼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면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하며, 그러니까 얼핏 내가 순간 사랑으로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죠? 이해하는 게 순간 될 수는 있는데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하며 아무도 당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더 높은 수준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도달하고 머무르려면 내적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머물러서 도달하고 거기를 유지하고 있으려면 내적인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도 보면 선생님은 이제 혼자 독학 스스로 내적인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집에 있어도 가만히 혼자 있어도 계속 혼자 내적인 작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거나 생각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내적인 작업을 하시는 거야. 고요하게 이제 파고들면서. 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을 성취하라고, 더 높은 수준을 성취하라고 스스로를 다그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칠 수 없고 그것은 에고입니다. 더 높은 수준은 자발성, 본질, 가슴에서 생겨나야만 합니다. 가슴에서, 그러니까 머리로 해야 하는 거는 그냥 에고가 이 기능에서 그냥 이해하는 거로 하는 것이고, 자발성, 본질, 가슴에서 내려오는 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맥락이 바뀐다는 거죠. 에너지 장이 바뀐다는 거. 머리로 생각하는 거는 에너지 장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전환되는 맥락이 바뀌어가는 가슴으로 내려오는 단계가 이제 되어야 되고요. 데이비드는 이 책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친절한 것이 일상생활과 영적 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썼습니다. 친절한 것이 일상생활과 영적인 진보, 발전하는 데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힘들게 식료품 카트를 밀고 있는 한 노부부를 보면 앞으로 갈수록 비켜주십시오. 어쩌면 그 여성은 서 있기조차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 있기조차 힘들 수도 있는데 비켜주십시오라고 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카트 안에 소리 지르는 아이를 태운 임산부에게 친절하십시오. 그 여성을 노려보며 못난 엄마라고 탓하기보다는 당신보다 먼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10분 더 늦으면 어떻습니까? 당신의 목표가 진화라면 그 필수 도구는 친절입니다. 진화라면 내가 발전하고 진화를 한다면 필수 도구는 친절이다라는 거예요. 친절하려면 신념을 계속 찾아야 돼요. 나의 의도, 무의식에서의 어떤 의도를 계속 찾아야 친절하게 되는 거야. 그냥 친절이, 말로 친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어떤 사건의 감정이, 느낌이 안 좋은 거로 아마 뻗어져 갔을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신념 안에서의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들이 아니라
내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브가 강조한 또 다른 것은 한 수준이 다른 수준보다 더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낮지 않다. 누가 높고 낮고가 아니라 낮지가 않다. 각각의 수준에는 고유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한 그 영역에서 살아가려 해보세요. 받아들임 350 수용이죠. 받아들임의 수준에 도달하면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임이 수용이잖아요. 제가 이제 목표가 350이란 말이에요. 수용은 받아들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스스로 알아가는 거, 수용, 수용이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의식지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350 수용, 포용. 그다음에 감정으로는 용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부분. 과정은 그 과정을 어떤 초월해서 내가 에고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초월해서 그렇죠? 초월해 있는 단계. 그다음에 삶의 관점에서는 조화로워지고 신의 관점에서는 너그러워지는 거. 그래서 350이 목표인데 계속 걸려 들어가요. 아직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걸려 들어가는 게 있는데 뭐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내면을 보고 내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받아들임 351 수준에 도달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밖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일까? 저는 어제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 진짜, 나도 엄마를 위해서 살았고, 엄마를 위해서만 살았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아, 엄마에 대한 사랑을 놓칠까봐. 오빠, 동생하고 전전긍긍하고 그 속에서 살았던 그 정신세계가 그대로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 내가 누구이지? 내 자체가 어떤 영혼이지? 그거를 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수준에 있고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하기 위해선 더 높은 수준으로 지나기 위해선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헌신,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바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얀색 수도복을 입고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당신이 높은 수준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옷이 어떻고 말을 어떻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맥락이 바뀌어서 그 상태, 너그러워진 그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예요. 너그러워지기 위한 과정 중에서의 걸림돌이 있으면 또 뭐 때문에 그렇지 하고 보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높은 수준에 있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 겉과 말과 겉모습으로는. 그래서 그것은 에고가 스스로를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에고가 하얀 옷을 입고 말을 조용조용하고 이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에고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직할 힘이 있고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나를 정직할 힘이 있고 어떤 것도 높다거나 낮다고 판단하지 않을 역량이 있다면 자신을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죠. 높고 낮음이 없다. 그냥 내가 나를 정직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나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왜 그럴까?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의식지도 어디에 위치하는지, 내가 의식지도 어디에 있지? 외부를 보고 자존심 상해하나? 자부심에서 이러고 있나? 뭔가 요구가 많은가? 그렇잖아요. 그
내 수준은 아직 200 이하에서의 어떤 머물러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200 이상은 잠깐 있다 또 내려올 거예요. 머물러 있질 않고. 머물러 있다면 아마 거기에 맞는 주변의 빛, 사람들과 거기에 맞는 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또 물질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200 이하에 내가 사람들에게 대한 적대적인, 삶에 적대적인 게 있나?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125 실망스럽고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쵸? 이 모든 그 만들어 주신 의식 지도표 매일 올려주시잖아요. 반짝방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이제 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를 봐야 되는 거지 밖을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어디에 위치하는지 내적인 감각에서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나를 알아가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보는 게 나니까. 세상에서 보고 판단 분별하는 게 나다라고 했어요.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화하고 싶다면 진화, 의식 진화, 의식 상승, 진화하고 싶다면 그저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것을 보십시오. 결점에 대해 정직해지십시오. 결점에 대해서 정직해지고 그저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정직하게 봐야 한다. 스스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참을성이 없어서 더 친절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을성이 없어서 더 친절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을성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참아요. 찾아야죠, 이제는. 어쩌면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무언가에 집착하는 거, 엄마한테 집착되어 있다. 엄마한테 집착이 되어 있어서 중독되어 있어서 엄마한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내 습관적인 모든 것들이 중독되어 있죠. 그것을 내맡길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무언가에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엄마한테 집착하는 거야. 내가 죽을까 봐, 버려질까 봐. 엄마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버려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오빠랑 동생이 끼어들어서 내가 밀쳐져서 버려지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그 엄마를 집착하게 되죠. 왜? 버려질까 봐. 집착이 125잖아요. 100이 버려질까 봐. 그래서 뭐 집착하거나 중독되어 있어요. 엄마의 사랑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버려질까 봐 막 힘들어하는 게 있죠. 근데 중독되어 있어서 그것을 중독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내맡길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맡길 용기가 필요하다. 내맡길. 나는 그래서 어제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용기로 전쟁터에 나간다. 죽어도 좋다. 빗발치는 총알이 오는 것은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듯이. 근데 우리는 총알이 빗발치나요? 총알이 빗발치지가 않아요. 내 생각에서만 내려놓아야 돼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직 저도 뭐 탁 내려놓질 않은 거예요. 저도 탁 내려놓질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에서 역할이 있고 돌아갈 일은 다 돌아가고 있고 그 역할이 그냥 돌아갈 거는 계속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나 혼자만 생각을 붙들어 가지고 나 혼자 생각을 붙들어서 내가 혼자서 그냥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감정을 나 혼자 느끼는 거죠. 세상은 오빠가 없었으면 하고 해서 오빠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빠는 때가 되면 죽을 것이고 동생도 막 고집 부리고 있는 동생이 옆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때가 없어졌으면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없어지고 죽을 때가 되면 정해져 있는 대로 죽어지는 건데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하는 거는 나의 그냥 고통으로 이 신념 덕분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만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되어진 것에
'아 죽어도 좋다.' 하고 내맡길 용기가 필요하다.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그냥 들어가겠다.'라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남이 무시해도 무시하는 것 같은 것도 못 놓는 거야, 무시당할까 봐. 참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들이 당신을 맘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남이 무시해도 참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을 참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휘두르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내려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가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가족이나 동료라고 해서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놔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냥 '무시당해도 좋다.'라는 걸 내려놓게 되면 오히려 무시를 당하지 않는데 붙들고 있으면 '무시해 줘.'라는 에너지로 자꾸 끌어오죠.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거를 자꾸 만들어내요, 주변에. 그래서 그걸 내가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가장 높은 에너지장에 몰두하면 자신이 진화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진화할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저는 의식지도 최상위에 있는 음악만 듣고 그런 책만 읽을 거예요."라고 제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로 해서 "최상위의 음악만 듣고 책만 읽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 장에서 자기는 몰두하고 있다. 그럼 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 빛을 봤어요. 어쨌어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빛을 봤는지 "빛을 봤어요." 빛을 봤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엉뚱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 빛을 봐?' 그냥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 진짜 봤는지 안 봤는지 에너지에서 그걸 느낄 수 있죠, 마음을 관통해서 보고 있다면. 그래서 마음을 꿰뚫어 봤는지 안 봤는지도 마음을 저쪽에서 본 건지 내 안에서 마음을 상상하면서 보고 있는지 이제 이게 인제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에너지장에 몰두하고 있으면 진화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빛이 봤다 그러면 내가 진화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수준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너희보다 더 거룩하다. 너희보다 내가 거룩하다는 영적 에고의 태도입니다. 그것도 에고가 영적으로 발달돼 가지고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 나는 이거 공부해."라고 해서 영적인 에고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해야 되겠죠? 그들이 자신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수준이 되면 그들이 자신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수준이 되면 스스로 그 오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그 오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희 스폰서님이 인제 어디 가서 강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강의하시고 전화가 인제 오셨어요. 전화가 오셨는데 이렇게 전화를 받고 이렇게 끊으면서 아유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자꾸 "돈을 100만 원 넘게 저랑 강의를 듣자고 하시는구나."라고 하시면서도 저는 그러면서 오만한 마음이 살짝 있어요. 내 수준이 공부하는 수준을 모르시잖아 인제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또 전화하시고 그래도 전화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마음을 보면 '그래서 저 정도 자리에 위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실천하는 거. 그런 분들이 더 의식이 높아진 상태다. '내가 이만큼 알아. 이만큼 알고 저거는 이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판단 분별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제 175로 떨어져 있는 거죠. 예. 그게 인제 그때그때의 에너지의 어떤 상황이 인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에고의 태도인데 그들이 자신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수준이 되면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스스로 그 오류를 알게 된다.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게 오류가 있구나.'라는 거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고는 특별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특별해지고 싶어.
선생님한테 나는 특별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나는 특별해. 특별해지고 싶고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생각이 인제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특별해지고 싶다.' 뭔가 엄마한테도 내가 오빠나 남동생보다 특별해지고 싶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특별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 에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에고가 있더라. 그래서 에고가 하는 거예요.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 건 에고가 하는 거죠. 에고가. 그래서 특별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고는 어제 그저께인가요? 에고에 대한 성질을 에고에 대한 성질을 나타낸 게 기적 수업방에서 그 민지 사장님이 올려준 거 있잖아요. 책에 있는 글을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에고의 성질.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고는 "난 여기 있고" 에고가 "난 여기 있어."라고 "난 여기 있고 너희는 저기에 있어. 에고는 나는 여기 있고 너희들은 저기에 있어. 나는 특별해."라고 에고가 한다는 거죠. 에고가 특별하다라고. 그래서 그것은 의식 지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해 주시면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특별히 나한테 해 줬는가 봐. 저 사람한테 왜 특별히 얘기해 주지? 나는 특별하지 않은가? 이제 그걸 자꾸 에고가 자꾸 이렇게 판단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 다 이걸 내려놓고 그냥 '하나로 있구나.'라는 거로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도구가 의식 지도라는 거예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정직해지면 그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직해지면 정직해지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 저절로 의식지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절로 의식지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는 정직하게 나를 보고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될 때 알게 될 때 위쪽으로 올라간다. 데이브는 단 한 번도 "저는 깨달은 스승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저는 깨달은 스승입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시대요. 겸손함을 계속 갖고 계신 거죠, 그 에너지장에. 하지만 저는 예 저희는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헌신하고 내려놓는 걸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그가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보면 그 수준에서 깨달은 수준에서 살아가고 계신데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저는 깨달은 스승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매우 겸손했고 현실적입니다.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존재했던 바를 나눌 책임, 그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세상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상태에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것이 없습니다. 높은 수준에서는 자신을 선전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데이브가 의사로서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답례로 커피 한 봉지만 주면 됐습니다. 데이브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커피를 모두 처리하는 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그죠? 의사로서 데이브 호킨스 박사님께서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 그냥 본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도와드리면서 답례로 커피 한 봉지를 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받으셨으면 그 커피를 처리하는데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3년, 14년
말의 처리가 다 됐나 봐요. 그렇죠? 2년 동안. 데이비드는 추모하며 이 책을 바칩니다. 데이비드를 추모하며. 2012년도에 돌아가셨죠? 추모하며 이 책을 바칩니다. 데이비드의 삶은 인류의 향상을 위해, 지금도 인류의 향상을 위해 의식 지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각성하고 각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타적으로 봉사한 멋진 공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에서 여정의 도움을 발견하길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데이브가 우리에게 말했듯이 길은 곧고 좁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길은 곧고 좁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무언가에게 집착하거나 중독되어 있어 그것을 내맡길 용기를 갖고 빨리 내려놓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내려놓도록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안녕. 오늘 일찍 일어났네. 어제도 일찍 일어나더니. 네, 그래서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님께서요. 201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0월 달에. 그리고 나서 수잔 여사님께서 한동안 한참 그 슬럼프에 좀 계셨었나 봐요. 원래는 2011년도에 돌아가시게 되어 있었다죠. 근데 1년을 더 연장해서 사신 거예요. 수잔 여사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셔가지고 가다가 자꾸 불러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안에서도 이제 만나 뵌 분들이 몇 분이 계시잖아요. 그때 한 100여 명, 한국 사람 100여 명을 이제 호키스 박사님이 만나 뵙게 됐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1년 더 사셔가지고 2012년도 10월에 돌아가셨는데 한참 동안 슬럼프에 계시다가 수잔 여사님께서 요새 에너지가 상승되시고 나서 상승되셨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강연도 하고 500대가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마음을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이 다스리는 것과 마음을 관통해서 500대가 넘으면 사랑으로 계신 마음에서는 관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상태거든요. 이 아주 높은 의식 에너지죠. 그 에너지의 차원이 조금 다른 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 강의를 요새는 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세요. 미국 가는 거를 7월에 내년 7월에 미국 가는 거를 수잔 여사님 만나고 그 다음에 호킨스 박사님 계셨던 곳을 방문하는 거를 에너지 장이 높죠? 세도나도 높고 에너지가 그곳이 또 수잔 여사님까지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 있는 시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대구에 수업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